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주식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면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12월 10일 GH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11,000원이 VI 구간이었는데 11,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VI 구간은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0.4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Y라는 종목도 12월 10일 날 VI 바로 직전에서 이렇게 하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SY 역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정바이오 역시 VI 바로 직전에서 여러분들을 꼬셔놓고 종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근 윤석열 씨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윤석열 씨 관련주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근처까지만 꼬셔놓고 이렇게 주가를 다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고 또 수급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처럼 상한가를 보내려고 해도 안 보내는 종목들과 VI 직전까지 꼬셔놓고 던져버리는 종목들은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떠넘기기 패턴 그리고 왜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상한가를 보내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말이라서 제가 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환사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재정이 적자가 자주 나거나 단기 순이익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거나 블록딜을 하거나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자, 1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는데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6.73%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가가 0.18%로 상승했기 때문에 플러스 11%가 될 경우에는 VI 구간에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VI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5,9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날 모바일 어플리언스와 모트렉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리언스를 제가 매수한 이유와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대장주는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자, 남성이라는 종목은 11월 11일 날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자, 1등주인 남성이 상승하면 2등주와 3등주인 모바일 어플리언스와 모트렉스도 움직이는데 남성이 내릴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언스와 모트렉스가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빠질 때 모바일 어플리언스와 모트렉스를 매수했는데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11월 16일 날 발행될 예정이었어요. 이 공시는 11월 2일 날 나왔기 때문에 공시를 미리 봤으면은 모트렉스라던가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매수해도 당일 들어가서 당일 매도 포지션을 취하셨어야 됩니다. 자, 전환 청구권 행사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공시가 나오고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 날에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전환사채가 나오는 날에 보통 찌라시가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찌라시가 떠서 상승한 게 아니라 찌라시를 띄워놓고 주가를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을 쉽게 던지기 위해서 주가를 방어해주고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가 11월 11일 날 빠졌을 때도 투신이라는 기관이 들어오고 금융투자라는 기관이 이렇게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투신이라던가 금융투자를 자세히 보세요. 투신이나 금융투자는 매수가 하루 들어오고 다음날 다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나갑니다. 실제 보시면은 1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날은 투신이 들어온 걸 보고 바로 모트렉스를 매도했습니다. 아, 투신이 들어온지 연기금이 들어온지 금융투자가 들어온지 어떻게 아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 모트렉스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연기금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적자 기업을 매수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은 아니고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룰 제약이 없고 보통 이 종목은 투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신이 매수한 걸 알고 매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장이 끝난 다음에 매동해 보니까 투신이 있길래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기 전 시간의 종가에서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길 정말 잘했죠.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 상승이 나왔는데 딱 10분 동안만 2%를 상승시켜 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투심이 안 좋았고 다음날은 마이너스 4.68%로 마감되었고 현재 모트렉스의 주가는 6,790원이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모트렉스 역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장, 전환사채, 블록딜 혹은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갭을 띄워놓고 다 빼버리는 경향이 많고 항상 매수는 검은머리 외국인 혹은 투신만 매수를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이걸 정리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전환사채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일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놓고 전환사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투신과 검은머리 외국인이 주로 매수에 들어오고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발행되기 전 찌라시를 띄어 주가를 높게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종가는 항상 마이너스 내지 보합으로 마감되고 또 이러한 회사의 특징은 적자 기업입니다. 전환사채라던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스윙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자칫하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VI 구간까지 꼬시거나 혹은 던지는 종목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11월 19일 날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2차 VI에 걸릴 뻔했지만 2차 VI 바로 직전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남성의 모습인데 남성은 이날 왜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주가가 보통 45% 이상, 일주일에 45% 이상 올리면은 투자주의 혹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과 미수가 막히게 되고 다음 날에도 또 상승할 경우에는 거래 정지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일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집했던 물량을 떠넘기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세력들이 투자 경고와 투자 주의를 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신용과 미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 잔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약 19조 원에 육박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된 자금은 50조인데 이 중에서 35%가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수 매도할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풀로 매수를 했을 때 5%에서 10%만 빼버려도 다음날 반대 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가 없죠. 개인들의 물량을 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 자금을 털어버리거나 혹은 미수 시한까지 계속 주가를 안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신용 반대매매 혹은 미수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은 중간에 공매도를 상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도 수익, 주가가 올라도 수익, 양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의와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정지 하루, 투자 경고와 투자주의를 받은 상황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하루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될 것 같으면은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혹은 종가에 다 팔아치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를 안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 경고와 그리고 투자주의를 피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왜 이때 매도를 했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와 투자주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호재가 떠서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데 상한가를 안 보내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재가 떴습니다.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법정 공방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씨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서현 탑메탈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급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23%나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1,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약 45%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종목이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2일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투자주의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공시가 뜬 이후로 절대로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가가 9,950원, 종가가 9,850원, 10,000원을 분명히 넘은 적이 3번이나 있는데 단 한 번도 종가는 10,000원 이상으로 간 적이 없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관련주에 대형 악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주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주의와 투자 경고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서현 탑메탈처럼 주가를 일부러 하방으로 눌러버려서 상승을 못하게 만들고 투자주의와 투자 경고를 피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H 신소재, SY,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VI 구간에서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죠.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분명히 위로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가가 12,000원 이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세력들이 밑으로 끌어내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Y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 인수권 행사가 곧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러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었지만 이때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바로 전환사채 공시 혹은 신주 인수권 공시를 내버려서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적자 기업이고, 적자 기업이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저렇게 급등할 경우에는 분명히 장 마감 후에 전환사채 공시 혹은 신주인수권 발행, 블록딜 등 악재 뉴스가 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당일 청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3일 단일가 매매에 진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호가가 얇거나 호가가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빠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빠지기 때문에 이화전기처럼 내가 시장가로 매도하고 싶어도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0분 단일가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30분마다 자기 멋대로 가격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호가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시장가로 던지고 싶어도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자신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매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화전기 역시 지난번에 거래 정지도 당했었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태생이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도 없고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올 경우에는 이런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실 때 꼭 재무제표와 공시를 찾아보시면서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